옥새슬 피우니 가을인가요? 이뤄진 그 사랑이 나를 울립니다. 들녘에 떨고서는 임자 없는 들국화 바람도 살랑살랑 매물도옵니다. 옥새슬 피우니 가을인가요? 지나친 그 세월이 나를 울립니다. 여울의 아롱진 이저러진 조각들 강물도 출렁출렁 매물도옵니다. 1936년에 만들어진 이 고복수 선생님의 짝사랑은 내가 감히 따라 할 수도 없어서 잘 안 부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비슷하게 이제 나왔던 그 이난영 선생님의 이제 저 목포의 눈물도 너무 이분이 참 노래를 잘하시기 때문에 감히 내가 이제 따라 부를 수가 없어서 내가 잘 안 해요. 그런데 이제 오늘은 한번 이렇게 좀 흉내를 한번 내보았습니다. 아이고, 목포의 눈물은 내가 아무리 따라 부를 수가 없어요. 너무 그 목소리가 너무 애절하고 그래서 사공의 뱃노래 가물거리면 목포의 눈물을 그렸는데 저기 이제 짝사랑은 고복수 선생님의 짝사랑은 한번 이제 따라 불러보았어요. 뜬목새슬 피우니 가을인가요? 이뤄진 그 사랑이 나를 울립니다. 들녘에 떨고서는 임자 없는 들국화 바람도 살랑살랑 매물도옵니다. 정말 그 노래는 묵을수록 좋다고 참 그렇네. 옛날 노래, 이 노래는 아이고 우리
할아버지 세대, 내가 우리 할아버지 세대들이 이 노래를 많이 좋아하셨던 그 노래예요. 박정희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은 1917년 정사생이시고, 제 할아버지는 이제 1915년 을묘생, 갑인 다음에 을묘생이신데 2살 차이예요. 우리 할아버님께서 박정희 대통령보다 2살 많아요.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께서 이 노래를 좋아하셨으니까 우리 할아버지 세대들이 이제 이 노래를 많이 애청을 하고 또 불렀던 그 곡이에요. 억새슬 피우니 가을인가요? 지나친 그 세월이 나를 울립니다. 여울의 아롱진 이저러인 조각달 강물도 출렁출렁 매물도옵니다. 이뤄진 그 사랑이 나를 울립니다. 들녘에 들고서는 임자 없는 들국화 바람도 설렁설렁 매물도옵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한 세대가 조금 지나서 1958년도에 또 나온 노래가, 내가 이제 손인호 선생님이 부른 이제 짝사랑인데 한 22년 뒤에 나왔지. 그러니까 고복수 선생님의 짝사랑 나오고 22년 뒤에 나온 노래인데, 이 노래는 우리 이제 아버지 어머니들이, 내 부모님 세대들이 좋아했던 노래예요. 그러니까 제 어머니께서 좋아하던 이제 노래가 손인호 선생님의 그 저기 해운대 엘리지거든. 언제까지나 헤어지지 말자고 다짐을 하고 맹세를 하듯 너와 내가 아니냐. 세월이 가고 너도 또 가고 나만 혼자 외로이 그때 그 시절 그리운 시절 못 잊어내 가운다. 우리 어머니께서 좋아하셨던 노래, 우리 어머니, 내 엄마만, 우리 어머니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어머니 세대들이, 내 부모님 세대들이 이 노래를 좋아하셨다고. 그리고 내나 이제 손인호 선생님의 이제 비 내리는 호남선도 같은 때라고. 목이 메인 이별가를 불러
속는 줄을 알면서도 속아야 모르냐. 그건 끝까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노래. 내나 이제 그 손인호 선생님의 짝사랑. 잡는 손을 뿌리치며 돌아서던 그 사람아, 너를 두고 짝사랑에 내 가슴은 멍들었어. 내가 잘나 일색이냐, 내가 못나 바보드냐. 속 시원히 말을 했다오. 말 못하는 이내 마음 몰라주는 사람아, 내 얼굴을 볼 때마다 나도 몰래 정들어서 내가 잘나 뽐내느냐, 내가 못나 싫드느냐. 속 시원히 말을 해다오. 어느 노래든지 가사가 100% 다 마음에 드는 노래는 없어요. 속 시원히 말을 해달라 하면 되는가? 그 사람 얼마나 괴롭겠느냐고. 그 사람 마음을, 심정을 생각해서 그런 가사는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노래를 부르려고 하면 그 가사를 불러야 되니까. 그런데 손인호 선생님의 짝사랑에 대한 그 가사는 좋은 것이 있다고. 말 못하는 이내 마음 몰라주는 그 사람아, 내 얼굴을 볼 때마다 나도 몰래 정들었어. 이 계절은 좋네요. 1, 2절. 2절에 첫 계절, 둘째 계절까지는 좋고, 세 번째, 네 번째 계절은 마음에 안 들어. 잡는 손을 뿌리치며, 손을 잡으면 되는가? 아이고, 참. 지감 조식 금촉인데. 금촉을 하라 그랬는데 손을 잡으면 되는가? 잡는 손을 뿌리치며 돌아서던 그 사람아, 너를 두고 짝사랑에 내 가슴은 멍들었어. 이 기절이, 이 음률이 좋아서 총재님께서 강의하실 때 한번 그 짝사랑 한 불러봐라 이런 자들이 됐다고. 그러니까 짝사랑 하니까 이제 한 몇 년 전에 그 강의를 했다고. 찾아보면 나올 건데. 그러니까 짝사랑 하면 고복수의 짝사랑이거든. 떤 묵새슬 피우니
가을인가요? 이뤄진 그 사랑이 나를 울립니다. 떨녘에 들고서 없는 임자 없는 들국화 바람도 살랑살랑 매물도옵니다. 강물도 출렁출렁 매물도옵니다. 이 노래만 짝사랑인 줄 알았는데 손인호 선생님의 짝사랑이 있다는 것을 방이 듣고 처음 알았다고. 잡는 손을 뿌리치며 돌아서던 그 사람아, 너를 두고 짝사랑에 내 가슴은 멍들었어. 참 그 노래라고 하는 것은 부르고 싶을 때가 있어요. 오늘은 그렇게 손인호 선생님의 짝사랑이 부르고 싶은 마음이 들고 또 오늘 처음 이렇게 끝까지 불러보았어요. 내가 잘나 일색이냐, 내가 못나 바보드냐, 속 시원히 말을 해다오. 허경영, 오늘도 하늘군 강의, 내가 첫 부분은 못 들었는데 다시 좀 봐야 되겠네요. 듣다가 좀 잠이 들고 이래가지고 말씀을 쭉 하셨는데, 그 안티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계속 하세요. 어제도 하셨고 오늘도 하셨고. 그러니까 그 안티들 이야기를 아마 작년 2022년 여름부터 하신 것 같아요. 그래 나는 거의 뭐 너무 가당치도 안 해가지고 잘 언급을 안 하는데, 이런 이제 총재님이 이를 조금 도와주기는 도와줬는 모양이라 조금 이렇게 손톱만큼 이렇게 도와주고서 뭐 요구하는 것은 100배를 요구한다고 하니까 아이고 참 너무너무 가슴 아프고, 오늘도 말씀을 많이 하시면서 또 결국 가서는 또 안티들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에서 또 말씀을 또 하시더라고요. 어제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 그러니까 안티들 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 허경영 총재님에 대한 이렇게 좀 좋지 못한 그런 이야기죠. 무슨 뭐 성 문제에 개입했다, 또 사기꾼이다, 이제 그런 말을 좀 하시는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의 이제 하는 것은 결과를 보고 이제 대선에 이제 이렇게 2022년 3구 대선 때 이제 윤석열이가 당선됐잖아. 그러니까 그런 걸 보고 잘 안 되는 걸 보고 그냥 결과만 보고 이제 뭐 앞으로도 희망도 없고 뭐 그러니까 이제 자꾸 이제 어떤 하늘궁이 잘 되는 것을 뭐 배가 아파한다 이런 심정도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이때까지 이제 뭐 거기 갔다 뭐 이렇게 좀 그거 뭐라 그러나 뭐 좀 보탰다 그러나 이제 그런 도움을 줬는데 비해서 그것을 이제 보상을 해달라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가 보더라고. 아이고, 그러니까 괴롭히는 거지. 총재님을 괴롭히는 거예요.
신인님을 괴롭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내가 그래서 그런 상스러워서 이때까지 그런 말을 언급을 안 했거든. 너무 상스러워서. 예, 그런 사람 심리는 뭐냐 이래 보면은 사람은 내가 전에도 한번 언급을 한 것 같은데 이 허경영 신인님의 가르침은 초종교다 말이에요. 초종교. 그러면은 초종교 밑에는 뭐가 이라면은 종교가 있다고. 그 종교 밑에는 또 뭐냐라면은 철학이 있다고. 철학. 내가 우리 집 지금 여기 이제 옛날에 지금 내가 이게 유튜브를 지금 찍는 이 방은 원래 다디미 방이었다고. 다디미로 만들어졌어요. 우리 어릴 때 보면 다디미가 다디미 방으로 있어가지고 이 방을 다디미 방이라 그랬단 말이야. 근데 이제 바꿔가지고 이제 지금 전기장판을 쓰고 있는데 다디미 방이고 요리 옆에 가면은 다락이 있어요. 다락. 우리 집 다락. 다락에서도 한번 유튜브 한번 찍으려고 하는데 지금도 그 다락이 그대로 있어요. 다락에 보면은 내가 아주 어렸을 때 국민학교 다녔을 때 우리 아버님께서 보던 책이 있어요. 책이 그 책 지금은 없어졌는데 뭐 이사를 몇 번 하다 보니까 없어져 버렸는데 그 책 이름이 철학 개설인가 그래요. 거기서 그 내가 서문을 여러 번 읽었다고. 거기에 보면은 인생의 대의라고 하는 것은 뭔가, 철학의 명제는 뭔가 이렇게 쭉 기재해 놓으면서 Was ist das Leben und was ist der Roman 이게 나와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며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을 아는 것이 철학의 이제 대명제다 이 말이에요. 인간은 무엇인가, 또 인생의 의미는 무언가, 이것이 철학이라고. 그러니까 종교 밑에는 철학의 단계가 있다고.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 철학의 단계가 있고, 철학의 단계가 그 밑부분이 뭐냐니까 이 조금 전에 말한 시, 노래, 문학의 단계가 있다고. 그러니까 시, 노래, 문학을 한다는 것은 뭐냐는 것은 이 양심가라야 돼. 양심가. 이 마음이 양심이 맑아야 이런 시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양심이 연탄처럼 새까맣고 말이야 타인의 아픔이 내 아픔하고 전혀 관계없다 이런 사람이 무슨 그런 좋은 시가 나오겠느냐고. 서정주 씨가 일찍이 돌아가셨지만은 참 입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단 말이야. 그런 마음이 참 이렇게 맑고 아름답고 깨끗해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 예술가가 아니냐고. 예술가. 예술. 진선미 성을 또 추구를 해 나가야 된단 말이야. 참되고 아름답고 진선미, 참되고 선하고 아름답고 성스러운 거, 이걸 추구하는 것이 예술의 세계가 아니겠어? 음악이나 미술의 세계, 또 시, 노래, 이런 세계가 아니냐고. 그런 세계를 거치고 그 다음에 철학의 세계를 거치고 그 웃단계가 종교의 단계고 그 웃단계가 초종교의 단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반 평민들이 이제 이렇게 일반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보면은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이게 참 바른 사람으로 태어나서 바른 인간의 삶인가를 이렇게 깨닫는 거야. 깨달으면서 이게 인생의 낭만 추구하는 것이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데 구경하고 막 인생은 즐기는 거야. 쉽게 말해서 건강이 제일이다 말이야. 내 아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 내 주위에 엄청 많아요. 건강하기 위해 가지고 엄청 뭐 운동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 있어요. 산에도 가고 등산도 가고 마라톤도 하고. 그리고 참 뭐 아이고 이거는 허경영
블루스입니다. 블루스. 흑영령 그 뭐야 사진이 보이는가 모르겠는데 새까맣게 노는데 맹물에다가 흑영령 총열매 스티커를 붙여가지고 이렇게 마십니다. 아이고 가만히 있어봐라. 이거는 불을 켜고 안 볼까?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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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여기 서울 우에다가 이제 흑영령 이제 신인님의 이제 스티커를 붙여가지고 사진 스티커를 붙이니까 이게 이제 물방울이 동글동글동글하게 막 나더라고. 그래 이런 물을 잘 마시는데 물 한 잔 마시고. 내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건강. 건강이 제일이다. 뭐 제일은 제일이지. 건강해야 되니까. 치매 걸리면 뭐 사람도 못 알아보고 뭐 그래 되잖아요. 그러니까 건강하고 참 대소변 못 받아내면은 참 얼마나 그 힘드냐고 본인도 힘들겠지만은 가족들도 다 힘들고 가족들도 제대로 생활도 못하게 하고 이렇게 하니까 본인이 건강해야 본인도 좋고 주위에 있는 사람도 좋으니까 그러니까 건강해야 되는 것은 맞죠. 그런데 그래서 건강 제일로 뭐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건강하니까 이제 좋은데 구경도 하고 뭐 좋은 음식도 먹고 뭐 국내 여행도 하고 국외 여행도 하고 그래가지고 끝이라면은 그런 삶이 옳은 삶인가 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안 그래요? 그래서 이게 아니다. 사람은 항상 자기보다 더 지혜스러운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인생을 이렇게 쭉 살다 보면은 그러니까 이 인류가 맨 처음에 이제 태초의 인간이 아담이라고 하면은 아담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태어났다고 죽고 태어났다고 죽고 태어났다고 죽고 이래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뭐 정종숙 이 사람이 그 산통을 했다 그러더라고. 산통이 뭐냐면은 요즘 말로 하면 개. 그래가지고 그 신성일 씨 영화배우 신성일 님의 이제 어머니가 산통하는 그 오야를 했다 그러더라고. 주인을 했는가 봐. 개를 모아가지고 돈을 한 달씩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제 어떤 이제 번호를 주는 거야. 1, 2, 3, 4, 5, 6, 7, 8 해가지고 1번 주고 2번 주고 3번 주고 4번 주고 이제 이러는데 그것이 이제 돈 1번, 2번, 3번 해가지고 돈 받은 사람은 또 자기가 이제 목돈을 받았으니까 그 끝날 때까지 돈을 계속 이제 불입을 해야 되는데 먹고 튀는 거야. 그래 되면은 이제 그 개가 깨지는 거거든. 그래서 이제 그 개를 산통이라고 하는데 깨지는 것을 산통이 깼다. 이제 이런 말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신성일 씨 어머니께서 영화 배우 신성일 어머니께서 산통을 하다가 깨지 가지고 이제 뭐 가정이 풍지박산 났다 그러더라고. 그렇게 하는데 가수 이제 정종숙이라고 있어요. 정종숙 씨 이분이 이제 산통을 하다가 그 돈을 이제 연예인들이 원래 그 순수하거든. 혜원이라든지 뭐 그 뭐야 어떤 가수야 그 안녕하세요 또 만났군요 그 가수 장미화도 그 산통에 들었다고 들어가지고 돈을 많이 넣었는데 그 정종수가 해먹고 미국으로 튀었다고. 그러니까 그 피해본 사람들이 뭐 1, 2천만 원 같으면은 진짜 잊어버리잖아요. 그런데 1, 2억도 아니고 몇십억 단위라고. 그런 걸 피해를 보니까 얼마나 그 사람들은 그 돈을 갚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느냐고. 그래서 나는 정종숙이라 하면은 두 가지 이미지가 동시에 떠올라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의 오가는 기쁨 꿈꾸는 거리마다 수많은 사연 둘이 걸었네 어제 그 길을
불빛 따라 우산도 없이 오늘 밤에는 가로등불이 유난히도 반짝입니다. 만나면 하는 말은 별로 없지만 그래도 행복한 건 우리 둘인데 오늘도 우리는 둘이 걸었네.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기분 꿈꾸는 거리마다 수많은 사연 둘이 걸었네. 어제 그 길을 불빛 따라 우산도 없이 오늘 밤에는 가로등불이 유난히도 반짝입니다. 이 노래를 부른 가수가 정종숙인데 둘이 걸었네. 그래서 얼마나 우리에게 좋은 노래를 들려줬냐고. 그래서 좋은 이미지도 있지만 또 한쪽으로는 산통을 깨고 이제 갯돈을 챙겨가지고 미국으로 달아났으니까 거기서 뭐 식당을 한다는 그런 말이 있는데 저 뭐야 빌 게이츠가 사는 그 시애틀인가 뭐 거기 사는 것 같은데 한쪽으로는 씁쓸해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가사에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태어났다고 죽고 이래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현재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어떻게 사는 사람이 가장 가치 있게 삶을 살았느냐 이거를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과연 내 건강만 생각하고 뭐 참 인생의 그 즐거움 뭐 건강 뭐 좋은 데 구경하는 거 좋은 차 타는 거 좋은 음식 먹고 맛집 같은 데 막 좋은 데 찾아가고 말이지. 예? 이제 돈도 어느 정도 있어야 되고 막 그런 것만 이렇게 하다가 죽었다. 그게 가장 가치 있는 삶인가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예? 그건 아니잖아. 어떻게 살아야 가장 지혜스러운 삶이 되는가? 요걸 이제 생각해 볼 때에 사람이 한 단계 이제 업그레이드가 되잖아요. 그렇게 할 때에 진선미성을 추구를 하게 된다고. 참되고 진실되고 아름답고 성스러운 걸. 이렇게 하다 보면 자신이 예술인의 길을 걷게 된다고. 예술가의 길을 걷는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가운데 이제 시도 나오고 음악도 나오고 그런데 거기서 이제 또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하는 것이 종교인의 삶이란 말이에요. 종교인의 삶. 그 종교인의 그 삶도 굉장히 어려워요. 어렵다기보다는 진짜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불교의 8만대장경을 다 공부한다는 것이 그래 쉬운 일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기독교의 신구약 전서 66권에 대한 모든 엑기스를 다 파악을 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정의를 한번 내린다는 것도 그래 쉬운 게 아니라고. 그리고 강정산의 또 가르침도 그 뭐 복잡하고 무궁무진하다고. 특히 현무경 들어가면은 이해하기가 굉장히 난이해요. 강정산이 숱하게 말씀을 많이 했는데 그게 정말 그 강정산이 하고 말씀했던 그 핵심은 뭔가 이것을 파악해낸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태평양 바다에 빠져있는 바늘 하나 찾는 것과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강정산의 말을 자기 유리한 대로 해석을 많이 해놓은 사람들이 많다고. 그런데 그것을 총괄해가지고 기독교, 불교, 강정산, 기타 유교의 총 결론으로 해가 들어가는 것이 천부경이고, 천부경이지. 천부경의 또 결론이 뭐냐? 그게 이제 허경영 총재님의 등장이다 말이야. 허경영으로 끝난다고. 그래, 그
긴 이야기를 지금 이 짧은 시간에는 할 수는 없어요. 기독교 하나만 이야기해도 엄청 그 이야기를 많이 해야 됩니다. 일반 좀 쉽게 말해 돌대가리들한테 이렇게 설명을 하려면 풀어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아주 머리 두뇌가 아주 상근기 중에 상근기는 착하면 척하고 바로 깨달아 버리는데, 이 세상에는 상근기만 있는 게 아니거든. 중근기, 하근기가 있다고. 같은 도통군자 반열에는 들어갔는데도 거기도 상중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우리 지방에서 말이지 서울대 갔다 그러면 와 대단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서울대 안에서도 수석 졸업하는 사람이 있고 상급자가 있고 A 학점 받는 사람도 있고 B 학점 받는 사람도 있고, 거기서도 C 학점, D 학점 받는 사람들도 있고, 심지어는 F 학점 해가지고 탈락되는 사람도 있다고. 그러니까 12,000 도통군자 속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거기서 끄트머리도 있다 이 말이야. 상근기도 있고. 안 그래요? 지금 청담 게이트 이 문제를 두고, 그건 이제 실제는 논현동이지, 거기서 한동훈이가 그 자리에 있었다 없었다 이 문제를 두고 없었다 가짜뉴스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주 하근기단 말이야. 예를 들자면 그래요. 그리고 변희재를 두고 이 사람 뭐 이런 사람이 있나 이런 생각하는 사람은 아주 하근기단 말이야. 하근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같은 도통군자라 하더라도 그건 하근기에 속해요. 아이고. 그런데 그러니까 이 신인님을 두고 허경영 총재님께서 참 모든 종교의 결론으로서 이제 오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이분을 두고 일반 인간으로서 그냥 도통군자 속에도 못 들어오는 거야.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일단 허경영 신인님을 이제 이제 하늘궁에 가서 보았단 말이야. 보고 나름대로 역할을 하다가 막판에 안티가 된 것은 뭐냐니까, 사람으로 태어나서 가장 가치 있는 삶이 뭔가를 사색조차 해본 것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진선미성의 단계를 거쳐야 된단 말이야. 진선미성의 단계를 거치고, 그렇게 하려면 기본적으로 도덕이 깔려 있어야 된다고. 그 위에 이제 종교인의 길을 걸어야 된다고. 종교인의 길을 걸어야 되는 거야. 기독교로 걷든지 불교로 걷든지 강정산을 걷든지 거기서 지극정성으로 자기 모든 것을 바쳐서 이렇게 끝내주게 신앙을 하고도 거기서 도저히 더 이상 그게 답이 없다라고 느껴졌을 때에 보이는 것이 허경영 신인님의 가르침이다고. 그런데 이제 이런 중간 단계가 없이 바로 이제 만나다 보니까 쉽게는 만났는데 마음이 이제 사람의 눈으로서 이제 이렇게 그 허경영 신인님을 보니까 이 전부 다 이게 자기가 볼 때는 결과를 놓고 보니까 이제 대통령 될 날짜도 실제 얼마 남지도 않았다고.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막판에 와가지고 이렇게 보상을 해달라 이래가 요구하는 것도 100배로 요구하고 말이지. 그렇게 하니까 너무 안타깝잖아. 나는 그래서 이런 말을 너무 상가로워서 나 언급을 이때까지 안 했다고. 그런데 오늘은 이제 나도 모르게 하게 되었단 말이야. 안티 하시는 분들. 응? 아이고, 참. 너무 쉽게 만나서 그런 거라고. 너무 쉽게 허경영 신인님을 알게 되면 그런 현상이 생긴단 말이야. 자기 눈으로 볼 때에. 이제 약 1년 전에 허경영 우리 총재님께서 국가혁명당 후보로 나가실 때에 분명히 5% 이상 지지율이 나왔단 말이야. 나오니까 청와대 어떤 모처에서 방송국에 지시를 하면 방송국에서도 이 언론이 완전 썩은 놈들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위에서 지시를 하면은 따라가지고 일절 총재님에 대한 방송을 자제를 보도 좋은 것은 보도 안 하고 말이지. 또 아주
나쁜 것만 이렇게 편집해서 보내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래 되니까 일반인들은 잘 모른단 말이에요. 일반인들은 저게 지금 가로 세로 저게 거기서도 그때 그 모 가수가 나와가지고 막 이야기를 떠들고 이래가지고 별로 안 좋은 이미지가 많이 퍼졌거든. 예. 그러니까 지금 가로 세로가 지금 결과가 어찌 됐느냐고. 지금 강용석이하고 그 김용호 또 저 누구냐 저기 저 김세희하고 세 사람은 사이가 엄청 안 좋게 됐다고. 서로 이제 막 그 돈 때문에 이제 이렇게 고소 고발하고 그래 지금 그래 돼 있다고. 강용석이하고 김세희하고는 아주 사이가 안 좋아요. 지금 그래 돼 있어요. 그런 방송, 그 난잡한 그런 방송을 보고 이제 이미지가 이제 안 좋게 돼 있는 분들도 있어요, 지금. 일반인들은 이 TV 토론에 총재님께서 나가셔서 말씀을 하시는 기회가 있었으면은 당선이 될 수가 있었다고. 그런데 그걸 막아버렸단 말이야. 그래서 가처분 신청을 5번 정도 했지. 그 사자 토론 하는 것을 방송 금지를 해달라는 것을 했는데 법원에서 계속 기각을 시켜버렸다고. 그 다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백공에서. 근데 반전을 통해서 이제 되는 그 시간대에 지금 현재 우리가 들어와 있어요. 아까 이제 어떤 분이 그 뭐 방송을 올린 거 보니까 이제 지금 본격적인 경제가 이제 어려워진다는 거, 이제 시작도 안 했다는데 좀 있으면 시작이 될 수밖에 없는가 봐. 그러니까 제2의 IMF 같은 거. 그런 것이 오면은 진짜 다 죽는다고. 이제 그럴 때에 이제 허경영 총재님의 말씀이 새롭게 들리겠지. 그래서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저렇게 돼서 결국 가서는 총재님께서 허경영 총재님께서 21대 대통령으로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곳으로 지금 이제 가고 있는 중이단 말이에요. 그걸 못 참아가지고 그렇게 하는가. 안티하는 사람들. 참 되게 안타깝죠. 안티하는 사람들 뭐 몇 사람은 알고 있는데, 아휴, 뭐 열심히 잘 하다가 죽자 살자 따라가고 말 그 사람들, 참 서로 잘 알고 지내는 사람들인데 참 진짜 말하기가 참 그렇네요. 그러니까 그 기초가 잘못되어 있는 거야. 기초가 잘못되어 있으니까 언젠가 무너져 버린 거라고. 이게. 신 총재님께서 이제 그 안티 이야기를 오래 이야기했어요. 지금 작년 여름부터인가 안티 이야기를 계속 하시더라고. 그래서 나는 참 언급조차 안 했는데 오늘은 좀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기초가 부족해서 그런 거란 말이야. 사람은 진선미성의 그 길을 걸어야 되거든. 그 웃단계가 종교의 단계고, 그 웃단계가 초종교, 종교를 졸업하는 단계가 이제 허경영 신인님의 가르침인데, 그 모든 단계를 걷지 않고 바로 이제 올라오다 보니까 허경영 총재님을 그냥 사람으로만, 자기 눈으로 보이는 것이 사람으로만 이렇게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판단을 잘못한다 이 말이야.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왜 그러냐고. 아휴. 오늘 볼 게 많은데 뭐 전부 다 이제 뭐 노래 한다고 오늘 많이 유튜브도 많이 못 보고 그랬는데 조금 더 봐야 되겠네요. 자, 불로유 그것만 하더라도 얼마든지 자기가 바로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걸 못 믿는다 그러면은 참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참네. 내가 이 이야기도 많이 했잖아요. 이화여대가 맨 처음에 생겼을 때는 여자가 어디 감히 공부를 하느냐고 엄청 그 당시에 뭐 1800년대 후반기니까 1900년대 되기 전이잖아요.
그때는 남존여비 사상이 아주 강했고, 여자는 배우면 안 된다, 이제 이런 게 강했기 때문에 여자가 이제 공부한다는 것은 생각지도 못했을 때였다고. 그러니까 그 이태영 박사라고 내 아래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이분이 우리나라 최초의 이제 여성으로서 첫 번째 제1호 여성 변호사인데, 이분이 1952년에 가서 사법고시가 합격했다고. 그러니까 뭐 최초의 여성 판사가 될 수도 있었는데 이승만 대통령께서 반대를 했거든. 자기 남편 정일영 씨가 이제 민주당 야당이니까 안 돼! 이래가지고 판사는 못하고 제1 변호사를 하셨는데, 그때가 1952년도다 말이야. 그러니까 하물며 그때로부터 한 70년 전에 여자가 배운다는 것은 상상을 못했을 때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여자를, 자기 딸을 학교에 안 보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고. 길거리에 있는 고아들, 부모 없는 여자애들을 길러가지고 가르쳐가지고 보낸 학교가 이화여대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얼마나 모진 힘든 세월을 보냈겠느냐고. 그런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지금은 이화여대 출신이다 그러면 와 이렇게 하지만은 처음에는 이미지가 엄청 안 좋았다고. 그리고 이제 서양 여자 선교사들이 뭐라 하잖아, 사람을 잡아먹는 식인종인가 그런 비슷한 게 이제 인식이 좀 심어져 가지고 더 여자들을, 자기 딸을 이제 그 학교 보내기를 꺼려 했다고. 그런 게 있었어요. 그리고 내가 요즘 최은희,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연예인, 영화 배우죠. 최은희 님이 연기한 것을 한 번씩 이렇게 보는데, 동심초에 이제 보면은 진짜 표정이 진짜 정말 잘하시죠.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에서도 연기를 했고, 동심초에서도 나왔고, 그죠. 흙이지. 예. 거기에서도 나왔고, 하여튼 간에 최은희 씨가 60년대, 1950년대, 60년대에는 우리나라 이제 당대 제일 가는 여배우였잖아요. 이분이 연기하는 거 보라고. 얼마나 참, 진짜, 그 표정이 진짜 대단하죠. 근데 이분이 원래 연예인의 길을 걸을 때에 집안에서 반대가 심했다고. 엄청 심했다고. 그 뒤에 70년대 이제 서인석 씨도 연예인으로 이제 길을 걸을 때도 자기 아버지가 밥상을 엎을 정도로 반대가 심했다고. 그런데 지금은 연예인이 한대 해보라고. 전부 다 좋아하잖아요. 돈도 많이 벌고 여러 가지로 다 이제 인식이 많이 좋아졌다고. 그렇듯이 이제 처음에는 허경영 신인님을 따른다 그러면은 그때와 같아요. 저 미친놈, 무슨 놈 뭐 이렇게 하잖아요. 아이고, 형편없다 이렇게 하잖아요. 어제 어떤 분이 전화가 왔더라고 해가지고, 아이고, 우리 마누라가 반대가 심합니다. 그래. 정초에 또 어떤 분이 또 전화가 왔더라고요. 내하고 잘 아시는 분인데, 모 지역의 위원장 하시는 분이에요. 그분도 그래요. 그래 서로 이제 안부 인사하고 말이지. 그러면서 아이고, 집사람 불로유를 마시는데 이제 마신 지가 한 달 보름쯤 됐는데 기침하는 게 없어졌다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자기 사모님 몰래 이제 이렇게 불로유를 마신다 그러더라고. 그 정도로 자기 사모님 반대가 심하단 말이야. 어떤 분이. 그분도 그렇고, 어제 이제 그분은 부산 사시는 분이고, 이제 어제 전화 오신 분은 저 경기도에서 이제 계시는 분인데, 내 유튜브를 한 번씩 이렇게 보신다 그러더라고. 그런데 그분께서도 사모님께서 반대가 심하다 그러더라고. 근데 지금은 그렇지만 앞으로는 허경영 신임을 따르는 사람이라 그러면은 와 한단 말이야. 그 시대가 이제
가깝단 말이야. 가까워요. 아래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나는 2023년을 거의 확신을 하지. 이제 달을 내가 모를 따름이지. 달을 모르는데 연도는 올해가 맞아요. 계면연이 맞단 말이에요. 하늘궁이 이제 건립되는 것은 대통령에 당선되고 난 이후에 짓는다 그랬는데 지금 하늘궁 가보라고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석현리 204번지 가보면은 그 앞에 올라가면서 왼쪽으로 백궁 소원석이 딱 이렇게 자리 잡고 있고 말이야. 준비가 싹 다 돼 있잖아. 돼 있고 그 넓은 평지가 평평하게 이제 돼 있고 딱 지을 준비가 다 됐다는 것은 뭐냐고. 대통령이 되고 난 이후에 짓는다 그랬거든. 짓는 경비는 내가 모르겠어요. 뭐 이런 설이 A라는 설이 있고 B라는 설이 있는데 내가 어떤 분이 전화가 와가지고 그분도 경기도 계시는 분인데 내가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뭐 전국적으로 이렇게 전화가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내보고 고모님 그 이야기는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무슨 돈으로 짓는지는 내가 말씀을 못 드리겠고 하여튼 대통령이 되고 난 이후에 짓는다는 것은 뭐냐고 아주 중요한 그 내용이거든. 대통령이 임박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준비가 싹 다 돼 있잖아. 대통령이 되고 난 이후에 짓는다 그랬거든. 그렇고 아시아 통일은 2025년에 아시아 통일이 완성이야. 그러면은 아무리 못해도 국내 정치를 어느 정도 평정을 한다는 건 뭐냐 이러면은 새로운 헌법을 제정을 해야 된다고. 새로운 헌법을 제정하고 어느 정도 정치 지도자 정식 교육대 이제 보내가지고 피눈물을 흘리게끔 하는 작업, 양심화를 시키는 그 작업이 지도자 정신 교육대단 말이에요. 맑은 양심을 회복하는 삶. 들어갈 때는 울고불고 뭐 이렇게 천둥을 칠지는 몰라도 이제 가면 갈수록 내가 정말 잘 왔다 이렇게 느끼는 곳이란 말이에요. 천지가 나와 한 몸이구나. 야, 그러니까 100억 준다, 200억 준다, 몇 조 원 그 세금 도둑질 해먹은 것이 내가 얼마나 그 가치 없는 삶인가. 먼지 하나 가지고 먼지 위에 먼지를 하나 찾기 위해서 내 양심도 버리고 내 참 쓸데없는 참 이런 짓을 했구나. 그럼 피눈물을 흘리면서 진리를 깨닫게 되고 허경영 총재님의 그 유튜브 강의 그 천경을 들음으로써 자기가 참된 인간의 길을 걷게 하는 것이 지도자 정신교육대라고. 그 지도자 정신교육대 이제 갈 사람은 싹 이렇게 가야 된다고. 청소라고 하는 거 뭐냐 하면은 집구석이 엉망진창이고 추접고 더럽다는 것은 뭐냐 하니까 청소를 안 해서 그런 거거든. 그럼 청소는 뭐냐 하면은 딱딱 분리를 시키는 거야. 쓰레기, 먼지 이런 거는 쓰레기통으로 딱딱딱 넣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불필요한 것은 버리고 필요한 것은 이렇게 먼지를 닦아내고 이렇게 하면 집안이 깨끗해진다고. 정리정돈을 하면 그래 돼요. 그러니까 이 국내에서 이렇게 자기 이익을 위해서 남을 괴롭힌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모아가지고 싹 한 군데 지도자 정신교육대로 싹 이렇게 모아버리면 돼. 모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갱생을 시켜나가면 이 대한민국이 깨끗해져요. 계엄령을 내려가지고 하루 저녁에 싹 바로 정리를 해버린다고. 그렇게 하는 작업이 끝나고 난 이후에라야 아시아 통일을 할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이 지금 엉망진창으로 되어 있는데 자기 나라도 지금 엉망진창으로 되어 있는 데서 무슨 아시아 통일을 하겠느냐고. 안 그래요? 아시아 통일을 하기 전에는 대한민국을 깨끗하게 해놓고 난 이후에 아시아를 통일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대한민국을 깨끗하게 통일하는 이 작업이 1년 정도는 걸려요. 지도자 정신교육대 잡아넣을 사람 넣고 또 새로운 헌법을 만들어야 되고 그렇기 위해서는 이 정권이 물러나가야 되잖아. 그런데 지금 현재 그러한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라고. 제일 앞장서가 있는 사람이 변희재, 안진걸 소장, 강진구 기자도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같은 색깔은 아니지만 그 이후 사촌간이라고. 강진구 기자 이런 사람들, 김용인 박사 이런 사람들이 그 작업을 하고 또 그 다음에 시대 조류가 지금 제2의 IMF로 가고 있으니까 국민들이 죽어나는 곡소리 나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다고. 그렇게 될 때에 그 모든 것을 지역 기반으로 해서 허경영 총재님이 뭔가 나오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 어떤 사건이 이제 터지는 거란 말이야. 터지면서 전 국민들의 인식이 쾅 이렇게 하면서 허경영 총재님을 부를 수밖에 없는 그런 이 시대 상황으로 지금 들어간다 이 말이야 지금.
그렇다고. 토끼 환영할 때 맞이할 영자에 토끼가 있다는 것은 뭐냐고. 이 계면은에 허경영 총재님께서 짠 하고 등장하지 않느냐. 나는 그래 해석을 해요. 그리고 나는 국내 정치를 보면서 해석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총재님께서는 속 시원히 말씀을 못한다 이 말이에요. 말 못하는 이내 마음 몰라주는 안티더라. 허경영 총재님께서 직접 내 입으로 내가 금년에 이렇게 한다 이 이야기를 할 수는 없다 이 말이야. 그걸 몰라주는 안티더란 말이야. 너를 두고 짝사랑에 내 가슴은 멍들어서 내가 잘나 일색이냐 내가 못나 바보드냐 속 시원히 말을 해다오. 하여튼 지금 하루 지나가면서 허경영 총재님께서 이제 본심 본태양 이 찬란한 태양이 이제 이렇게 조금씩 떠오르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경의 자태, 지금 진흙밭에 있는 뻘구덩이 속에 있는 배경이 이제 그 물로 씻어내면서 찬란한 이 배경의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데 그 때를 향해서 지금 하루하루 나가고 있단 말이야. 나는 왜 이것을 확신하느냐? 지금은 이제 불로유로 이제 이렇게 계속 이제 알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머릿속에 돌멩이가 들어있는 사람도, 이 불로유 희한하다. 허경영 이름 석자 적거나 사진을 붙이기만 하면은 우유가 썩지 않는다. 희한하다.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마시기도 하고 이러고. 그 전에는 2018년도인가? 그 전에는 이제 허경영 이름을 적고 그 이름 적은 것을 꽃에나 뭐 기타 이제 놔두면 그 이제 손이 떨어지고 안 떨어지고 이제 그런 것을 많이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내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지. 이제 2016년도에 내가 아주 확신한 것은 뭐냐니까 나는 내 모든 것을 걸고 말이야 기독교 신앙을 한 거야. 이것은 차마 그 누구도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아무도 몰라 누구도 몰라 우리들의 숨은 이야기 노래도 있잖아. 아무도 모른다고. 이 지구상에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가 생기고 난 이래로부터 이때까지 수많은 뭐 기독교인들, 천주교인들, 그 로마 교황, 추기경, 목사, 신부, 장로, 집사, 이 우리나라 대형교회 하나만 하더라도 거기에 말이지 뭐 별자리들, 뭐 변호사들, 업사 변호사들, 뭐 장관들, 차관들, 심지어는 대통령, 뭐 대한민국에서 내가 내다는 사람들이 많이 그 교회를 나가요. 그런 사람들 수천억 명, 수천억조가 온다 하더라도 내가 보면은 문지러 봐요. 왜냐? 그 이야기는 내가 차마 이야기를 못하지. 그런 것이 있다 이 말이야. 그런 것을 한평생 느낀 사람이라고. 그런 걸 하면서 이 세상에는 기독교만 있는 게 아니라고 불교도 있단 말이야. 불교의 세계가 있어요. 또 기독교 불교의 세계만 있는 게 아니고 또 강정산이 또 세계가 있단 말이야.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에 뭐냐고. 제 신인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새 천지를 만든다. 이 이야기단 말이야. 그 해인 시대에 어느 도단 해인 시대에 천억을내 신은 서판 그렇지. 해인 시대 어느 도단 해인 시대 천억을내 신은 서판 하승부지 무부지자 공전멸병 천신하강 우성제야 인류심판 세계통일 지상낙원 이 12자라고 이것이 인류 문명의 총 결론이란 말이야. 그것을 딱 줄이면은 뭐냐
천억을 내 공전멸병 우성제야라고. 우성제야. 그걸 우가 소자라고. 그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더 줄이면 허경영 이름만 남는다고. 이것을 이렇게 단계를 겪었기 때문에 나는 변동이 없다고. 확고부동하단 말이야. 이 천지가 무너져 없어진다 하더라도 나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믿음이랄까. 그렇다고. 그러니까 나는 그렇다고. 근데 뭐 지금 뭐 총재님의 총재님께 신인님께 이제 심려를 끼치는 그런 뭐 공이 없다고는 볼 수 없겠지. 손톱만큼 조그마한 거 해놓고 구하기는 100배를 이렇게 구하니까 이런 사람들은 뭐냐고. 그런 단계가 없다고 말이야. 진선미성의 단계가 없단 말이야. 안타까운 일이에요. 지금이라도 막 돌아오면은 모든 걸 용서를 하시니까 총재님께서. 그리고 얼마나 비단했다고 지금. 와서 이제 또 뉘우치고 이러면은 돌아와 어서 돌아오라. 찬송가에도 있지만은 참여하고 뉘우치면 또 되니까. 신인님께 찾아가서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하면 또 이제 또 용서가 되니까 아직까지는 그렇게 하기를 참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그 소프라노 가수 중에 말이지 조수미 씨가 와 진짜 노래 잘하시지. 그리고 그 또 쌍벽을 이루는 사람이 신델라라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무슨 노래더라? 그 뭐야 12월 20 크리스마스 탄생전에 그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그 노래를 아침에 들으니까 정말 조수미 씨 노래 잘하더라고. 그 노래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그 뭐라, 거룩한 성은 아니고, 나 어젯밤에 잘 때 한 꿈을 꾸었네. 이 노래 아니고, 그 노래가 기억이 안 나네. 하여튼 그 참 대단하대. 거룩한 밤이다. 거룩한 밤 별들 반짝일 때 거룩하신 우리 주 나셨네. 허물과 죄로 고생하는 사람 위하여 만유해 주셨네. 내가 오랫동안 안 불러보니까 가사 기질이 생각은 안 납니다. 경배하라 천사의 노래소리 거룩한 밤 구주가 나신 밤 오나 이올리나. 안 불러보니까 그 아주 몇십 년 전에 불러온 게 돼가지고 이런 기억이 나네요. 거룩한 밤 별들 반짝일 때 거룩하신 신인님 나셨네. 그 소리를 들으면서 이제 앞으로는 금년 일주일 전에 이제 1월 1일 탄광일에는 그 이제 좀 하늘궁에서 많으신 분들이 이제 강탄 축하 공연을 했는데 앞으로 날이 가면 갈수록 전 세계 모든 그 예술인들이 전부 다 와가지고 하늘궁에 와서 그 신인 강탄 행사를 할 때는 진짜 어마무시하리라 그 생각이 날더라고. 그래서 이제 소프라노 가수 신델라라든지 신델라가 이제 아주 기독교인이에요. 아주 미혼인데
기독교인이고 조수민 씨도 아주 미혼이죠. 그분은 기독교인은 아니지만은 이런 신델라나 조수민 씨 같은 분들이 나와가지고 신인님 강탄 축하할 때 또 김영임 씨라고 있어요. 그게 저 이상해 씨 부인 이분들도 이제 오셔가지고 아마 창을 멋지게 한번 한 날이 이제 올 거다. 나는 그래서 예측을 해봅니다. 신데렐라 같은 이제 이렇게 기독교인들한테는 이제 내가 이제 이렇게 말을 하면은 충분히 돌아서게 할 수가 있어요. 내가 그게 내 파워라고. 기독교인들 전부 다 신인이 앞으로 이렇게 올 수 있게 하는 내가 그런 파워가 있다고. 내가 이제 그런 사람들이 왔다 갔다 이제 긴가 민가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을 내가 기독교 전문이니까 뿌리를 뽑은 사람들이니까 하여튼 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맨 처음에 이화여대 맨 처음에 이제 생들이 처음에는 뭐 얼마나 이화여대를 이화여대 다닌다 그러면은 그 당시는 이화여대라고도 안 했겠죠. 맨 처음에 여자들이 무슨 공부를 하느냐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학교의 가치가 이제 인정을 받게 돼 가지고 지금은 상당히 이제 뭐 좋아졌듯이 허경영 총재님을 이제 이렇게 대한 인식이 가면 갈수록 엄청 좋아진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결국 가서는 이제 80억 인구 전체가 허경영 신인님을 한번 아련하기 위해서 찾으러 오게 되고 기존 종교는 다 없어집니다. 없어졌고 벌써 지금 끄트머리 있는 사람들은 머릿속에 이제 좀 돌이 들어있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 신델라 같은 사람들, 이제 이렇게, 뭐, 똑똑하니까 그 사람도 교수고, 내가 이제 몇 마디 하면은 캐치가 될 거예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이런 사람들도 허경영 총재님의 강탄 축하를 하러 오는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 거룩한 밤 별들 반짝일 때 거룩하신 신인님 나셨네. 고물과 죄로 고생하는 사람이 하여 만유의 주 오셨네. 어경영 들녘에 떨고서 없는 임자 없는 들국화 바람도 살랑살랑 매물돕니다. 허경영